습관의 힘, 찰스 두이그 지음, 갤리온 출판. 그러나 이런 유추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아령으로 이두근을 강화하듯이 의지력 근육도 단련하면 더 강해질까? 2006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두 연구자 메건 오튼과 켄 챙은 의지력 운동을 고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8살부터 50살까지 24명을 선발해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달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과 저항력 운동, 에어로빅의 횟수를 꾸준히 늘려갔다. 일주일 단위로 그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체육관에 갈 때마다 의지력을 끌어올려 운동 횟수를 늘리라고 요구했다. 2달 후 오튼과 챙은 피실험자들이 체육관에서 향상시킨 의지력이 가정사에도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면밀히 조사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은 틈만 나면 소파에서 빈둥대는 사람들이었다. 2달 후 그들은 몸매도 당연히 좋아졌지만 삶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훨씬 건전하게 변해 있었다. 체육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흡연량이 줄었고 평소에 즐기던 술과 카페인과 정크푸드의 섭취량도 줄었다. 그들은 집안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을 줄였으며 스트레스도 덜 받았다. 하지만 오튼과 챙은 이런 변화가 의지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실험자들이 더 즐겁게 살고 패스트푸드에 예전처럼 애착을 갖지 않는 이유는 순전히 운동 효과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실험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4개월 동안의 돈관리 프로그램 실험에 29명을 선발했다. 오튼과 챙은 목표 저축액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에게 외식과 영화 등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일에는 욕망을 억제하라는 숙제를 주었다. 또 참가자들에게 구입한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숙제까지 주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짜증스럽게 생각했지만 점차 자제력을 발휘하며 구입한 물건들을 착실하게 기록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참가자들의 재정 상태가 나아진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흡연량도 줄였고 술과 커피를 마시는 횟수까지 줄였다. 커피는 평균 2잔, 맥주는 평균 2병이 줄었다. 흡연가의 경우에는 흡연량이 하루에 무려 15개비나 줄었다. 정크푸드도 덜 먹었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의 생산성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운동으로 실험한 경우와 비슷했다. 체육관이든 돈관리 프로그램이든 삶의 한 부분에서 의지력 근육을 강화하자 그 강화된 힘이 식습관과 일하는 자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의지력 강화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었다. 오튼과 챙은 내친 김에 한 가지 실험을 더 실시했다. 그들은 공부 습관에 초점을 맞춘 학업성취 프로그램에 참가할 45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예측한 대로 참가자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그 학생들은 담배를 덜 피우고 술도 덜 마셨으며 텔레비전도 덜 보았다. 대신에 운동을 더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려 애썼다. 이런 부수적 효과들은 학업 성취 프로그램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요컨대 의지력 근육이 강화되면 좋은 습관이 삶의 다른 부분에까지 스며든다는 게 다시 증명된 셈이었다. 의지력을 연구한 다트머스 대학교의 토드 헤더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체육관에 가고 집안일을 하고 햄버거 대신 샐러드를 먹는 방법을 습득하면 생각하는 방법까지 바뀝니다. 충동을 조절하는 데도 능숙해지고 유혹을 멀리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죠. 이처럼 의지력이 습관화되면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도록 뇌도 단련되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많은 연구자가 의지력을 연구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애틀, 뉴욕 등 거의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이 의지력 강화 학습을 커리큘럼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미국 전역에서 저소득 계층 학생들을 가르치는 차터스쿨 모임인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자제력 교육이 학교 철학의 일부이다. 의지력 강화 학습을 도입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헤더턴은 이런 이유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나 운동을 가르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 교육 자체가 아이를 훌륭한 음악가나 5살 배기 축구 스타로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피아노를 1시간 동안 연습하거나 운동장을 15바퀴 뛰는 방법을 어떻게든 습득하면 자신을 관리하는 힘을 키워가기 시작한다. 5살에 축구공을 10분 동안 쫓아다닐 수 있는 아이는 6학년이 되면 숙제를 제때 해낼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했다. 의지력에 대한 연구가 과학계와 언론계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자 미국의 경제계도 의지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스타벅스는 물론이고 갭과 월마트, 식당 등 말단 직원들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즉,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대다수가 자제력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 지각하는 직원들, 예의 없는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는 직원들,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직원들, 게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만두는 직원들. 스타벅스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진행한 크리스틴 데퓨티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직원에게 스타벅스는 첫 번째 직장 경험입니다. 부모와 선생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귀가 따갑게 들어왔을 텐데 갑자기 손님이 고함을 지르고 상관은 너무 바빠 어떤 지도도 해주지 않는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과도기를 원만하게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에게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자제력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고안해내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스타벅스 같은 회사들이 무와 쿠키의 의지력 실험에서 얻은 교훈을 막상 적용하려 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들은 직원들을 위해 체중 감량 교실을 운영하고 체육관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직원들이 커피를 서빙하는 자세에 그런 혜택이 반영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참석률은 극히 저조했다.
직원들은 하루 종일 일한 후에 교실에 앉아 있거나 체육관을 찾기는 힘들다고 투덜거렸다. 무레이브는 일할 때 자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일과 후에 마련된 자제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석할 확률도 떨어진다 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매장 전체가 최고조에 이른 2007년 하루 평균 7군데의 새로운 매장을 열었고 매주 1,500명을 새로 고용했다. 고객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정시에 출근하고 고객에게 화를 내지 않으며 어떤 손님이라도 환한 얼굴로 맞이하며 주문 내용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고객 이름까지 기억하도록 훈련시켜야 했다. 값비싼 라떼를 받을 때 약간의 생기가 더해지는 걸 마다할 고객이 어디 있겠는가. 스타벅스의 전 사장 하워드 베하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고객에게 커피를 파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커피를 매개로 인간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적인 고객 서비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없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결국 스타벅스가 찾아낸 해결책은 자제력을 조직의 습관으로 바꿔가는 것이었다.